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애리조나는 오늘도 승리함으로써 3승 8패 후 7승 3패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그동안 잘 나갔던 콜로라도는 11승 3패 후 1승 5패, 11승 7패였던 샌디에고도 4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이로써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14승 7패를 기록 중인 다저스에 이은 2위 자리를 두고 콜로라도, 샌디에고, 애리조나의 3파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요. 애리조나는 1선발 번가너가 4경기에서 4패 9.35 후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2선발 로비 레이는 4경기에서 1승 2패 10.59, 골드슈미트의 유산인 루크 위버가 4경기에서 3패 11.85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는 메릴 켈리가 4경기에서 1승 3패 1.71, 지난해 시즌 중반 마이애미가 왜 넘겨준 건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잭 갤런이 4경기에서 승패는 없지만 평균 자책점 2.74로 팀의 3승 1패를 이끌어주는 분전을 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에서 태어났지만 애리조나주 스카츠데일에서 성장한 켈리는 커트 실링, 켄 자일스, 커비 예이치를 배출한 커뮤니티 칼리지 야바파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2009년 켈리는 클리브랜드의 22라운드 지명을 거절하고 베리 본즈, 레지 잭슨, 짐 파머 등을 배출한 야구 명문 애리조나 주립대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2010년 템파베이의 8라운드 지명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켈리는 두터운 템파베이 팜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2015년 26세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 KBO 리그행을 결심합니다. 켈리는 4년간 SK에서 승리 기여도 19.3을 기록하는 눈부신 활약을 하는데요. 지난 4년간 메이저리그에서 승리 기여도 19.3을 기록한 투수는 게리 콜이고 콜 위로는 슈어저, 디그롬, 세일, 벌랜더 4명밖에 없습니다. 켈리가 더 고무적인 건 KBO 리그에서 갈수록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실제로 켈리는 페스티벌 구속이 매년 오르고 9이닝당 탈삼진 수와 헛스윙률이 매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켈리의 고향팀이라고 할 수 있는 애리조나가 지난해 2년 550만 달러와 마이너 거부권, 5선발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메이저리그 경력이 없는 켈리를 KBO 리그 경력 4년만 보고 데려갑니다. 지난해 켈리는 13승 14패 4.41을 기록하고 내셔널리그 최다패 투수가 되는데요. 하지만 로테이션을 한 번도 거르지 않음으로써 팀에서 가장 많은 183이닝을 소화했고 특히 9월 5경기에서는 4승 1패 2.18을 기록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9경기에서 7승 2패 1.97의 대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지난해 류현진과 올해 켈리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먼저 두 선수는 구속이 메이저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해 류현진이 기록한 평균 90.6마일은 좌완 선발 평균인 91.5마일보다 1마일 정도 낮은데요. 91.5마일은 지난해 김광현이 KBO 리그에서 기록한 평균 구속입니다. 화요일 선발 데뷔전을 앞둔 김광현은 지난 세이브 등판에서 91.9마일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켈리 역시 올해 기록하고 있는 92.2마일이 우한 선발의 평균인 93.2마일보다 정확히 1.0마일이 낮은데요. 그럼에도 2019년 류현진과 올해 켈리가 리그 정상급의 활약을 한 비결은 바로 8색조 피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현진이 포심, 투심, 커터, 체인지업, 커브를 모두 10% 이상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켈리도 정확히 포심, 투심, 커터, 체인지업, 커브를 모두 10% 이상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체인지업의 위력이 부쩍 좋아져 헛스윙률 4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류현진은 올해 체인지업 헛스윙률이 38.5%고 현역 최고의 체인지업 투수라고 할 수 있는 루이스 카스티오의 기록이 지난해 48.0%, 올해는 43.2%니까 켈리는 카스티오와 류현진 수준의 체인지업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켈리는 우타자 피안타율이 지난해 2할 4푼 8리, 올해는 2할 4푼 1리인 반면 좌타자 피안타율이 지난해 2할 7푼 3리에서 올해 1할 7푼 8리로 거의 1할이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류현진과 올해 켈리의 세 번째 공통점은 볼넷을 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류현진은 9이닝당 1.18개의 볼넷으로 100이닝 이상을 던진 130명의 투수 중 1위를 차지했는데요. 켈리는 9이닝당 볼넷을 지난해 2.80개에서 올해 1.03개로 지난해 류현진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류현진은 9이닝당 8.0개, 올해 켈리는 9이닝당 7.5개로
두 선수는 삼진을 많이 잡아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볼넷과 함께 땅볼 유도를 통한 아웃카운트 획득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간에 뚜렷한 차이도 있는데요. 지난해 류현진의 9이닝당 피홈런이 0.84개로 규정이닝 투수 4위였던 반면 켈리는 1.37개로 올해 메이저리그 평균인 1.35개와 거의 같다는 겁니다. 켈리는 9이닝당 피홈런이 1.42개였던 지난해에도 고비 때마다 홈런의 발목이 잡힌 바 있습니다. 또한 켈리에게는 위험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지난해 피안타율이 2할 3푼 4리였지만 득점권 피안타율이 1할 8푼 6리였던 류현진은 평균자책점이 2.32, 수비배제 평균자책점 FIP가 3.10으로 거의 1.0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올해 피안타율이 2할 1푼 1리, 득점권 피안타율이 아직까지 1할 1푼 1리인 켈리는 평균자책점이 1.71, FIP가 3.77로 무려 2.06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켈리가 애리조나 최강 내야진의 도움을 크게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켈리의 평균자책점은 FIP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켈리가 지난해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면서 린드블럼도 미러키와 3년 913만 달러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90.3마일로 우한 선발 평균보다 3마일 가까이 낮은 린드블럼은 역시 커터,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브 다양한 구종을 통해 9이닝당 14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있지만 홈런을 많이 맞으면서 현재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5.68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가 2년 계약의 마지막 해인 켈리는 내년 525만 달러의 팀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대로라면 애리조나는 옵션 행사는 물론이고 새로운 단연 계약을 준다고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과연 켈리는 지난해 류현진처럼 완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켈리의 다음 등판은 최근 12승 2패를 질주 중인 오클랜드 원정으로 상당히 험난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커테식과 벨테식이 돌아왔던 다저스와 에인절스의 프리웨이 시리즈에서는 오늘은 뷰테식 대신 젠테식이 돌아왔는데요. 뷰러가 오늘도 4와 3분의 2이닝 6피안타 5실점 4자책으로 좋지 못했던 반면 젠스는 6대5로 앞선 10회 말 승부치기 상황에서 올라와 플래처, 라스텔라, 트라웃 1, 2, 3번을 EK 3자 범퇴로 막아내고 팀의 승리를 지켰습니다. 동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올라왔으니까 터프 세이브에 성공하게 됐는데요. 특히 2사 2루에서 트라웃을 상대로 커터, 포심 3개를 트라웃의 약점인 높은 코스로 던져 3구 삼진을 잡아낸 장면은 백미였습니다. 젠스는 첫 두 경기에서 커터 평균 구속이 89.8마일과 90.7마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선 두 경기에서는 91.3마일과 91.8마일이었습니다. 저는 스프링 캠프에서 커시와 젠슨의 구속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올해는 정말로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어제 나란히 조용했던 배츠와 트라웃은 오늘 나란히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이로써 트라웃은 9홈런 장타율 7할 1푼, 배츠는 8홈런 장타율 6할 7푼 9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배츠가 7회 동점을 만드는 홈런을 때려낸 반면 트라웃은 마지막 삼진을 당했기 때문에 배츠가 판정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팀은 내일 더스틴 메이와 훌리오 테헤란이 맞붙습니다. 이상 오늘의 메이저리그 정리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